어제 그제 저희가 첫 강의 시간을 했는데 예습 좀 하셨어요? 어떠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프로그래밍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나는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할 수 있다.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이상하다. 계실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이진수라는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가져가셔야 될 제일 중요한 개념은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많이 들어보셨죠? 알고리즘이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뭔가요? 다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주, 엊그저께 강의를 제가 직접 틀어서 보니까 좀 급하게 간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양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너무 빨리 선생님 다 이해하셨겠거니 하고 갔는데 오늘은 반면 불가삼아서 천천히 하나하나 가겠습니다. 단어 공부 좀 할게요. 저번에 했던 거랑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 알고리즘. 저의 개인적인 특성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단어를 보면요, 그 유래가 뭘까 항상 좀 궁금해하는 편이에요. 알고리즘의 유래를 알면 뭐죠? 이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모르세요? 중세 아랍에 굉장히 위대한 수학자가 있었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알콰리즘이나 혹은 알파리즘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이 사람의 업적은 0이라고 하는 숫자를 자릿수에 최초로 대입을 했고요. 이 사람은 인도 수학을 아랍과 유럽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대수학자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르기 위해서 알고리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람 대수라는 그 영어가 있는데요. 알게만가 뭐 있는데 그것도 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해요. 그건 이 사람의 저서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앞에 R이 들어가잖아요. R. 이 알고리즘은 유래는 그랬다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있고 알고리즘이랑 같이 꼭 따라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로그램입니다. 또 얘들의 친구 단어들이 있어요. 프로그램 하면 프로그램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우리가 혼동해서 막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다 비슷하게 쓰는 단어들인데요.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코딩이라는 게 있죠. 이 차이점은 우리가 혼용돼서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코딩 교육이다, 소프트웨어 교육이다, 그래서 SW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프로그램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죠.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모를 때 현대인들이 보통 하는 행위는 내가 이 단어를 모르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알고 싶으면 바로 핸드폰에서 검색을 합니다. 주로 뭐 쓰세요? 네이버 쓰시나요? 우리나라는 네이버 많이 쓰고 미국 쪽은 뭐 많이 쓰죠? 일본은 뭐를 제일 많이 쓸까요? 야후입니다. 중국은? 바이든가? 뭐였지? 하여튼 있어요. 자기네 자국적에. 컴퓨터는 저희랑 굉장히 밀접하죠.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알고 싶어도 검색을 쳐서 알고리즘이라고 쳐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뭐뭐뭐 하고 절차라고 나옵니다. 검색도요. 사실은 내가 구글에서 검색하느냐 네이버에서 검색하느냐 다음에서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떠오르는 정보가 다
다릅니다. 순서도 다르고. 그러면 그 순서가 다 다르게 나오는 거는 누군가가 그렇게 나오게끔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끔 코딩을 했겠죠. 그거를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은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검색 알고리즘을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검색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결과값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을 수행하는 절차를 얘기를 하는데요. 절차와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하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사람마다 일을 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잖아요. 근데 가장 표준화된 일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최적화되게끔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컴퓨터 알고리즘을 배우게 되면 이 일을 시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정확하게 오류가 없이 깔끔하게 시킬까에 대한 고민과 결과로서 하나의 알고리즘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뭘까요? 이건 일의 절차와 형식이라고 그러면 프로그램은 제가 어원 좋아한다고 그랬죠. 프로그램의 어원은 미리 그램 작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라틴어에서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식장 가면 예식장 뭐라고 써 있어요? 순서를 뭐라고 그러죠?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예식장 가가지고 그날 뷔페였어. 그럼 뷔페 프로그램이 메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1번으로 뭐가 나오고 2번으로 뭐가 나오고 3번으로 뭐가 나오고 4번으로 뭐가 나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쫙 나열해 놓은 거를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은 프로그램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게 하위 개념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게 상위 개념도 아니고 다른 개념인데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만약에 고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메인 디시가 나왔어요. 우리가 그 예시장 가서 먹는데 여기 또 고기가 또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굉장히 행복하겠죠. 하지만 이거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된다면 중복이 된 거죠. 그렇다고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 건 없어요. 하지만 비용이 발생하고 괜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오늘 배우게 되실 로봇 터트레도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세 걸음을 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세 걸음을 가려면요 위로 세 걸음을 올라간다고 쳐요. 근데 올라가면 되는 건데 얘가 올라갔는데 헷갈리는 거야.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니네. 다시 올라가자. 그래서 다시 올라갔어요. 둘 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결과는 완수를 했어요. 근데 A번에는 몇 번 만에 완성을 했죠? 3번 만에. B라는 애는 몇 번 만에 완성을 했죠? 5번 만에. 그러면 이건 틀린 건가요? 틀린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적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어머님들이 많으시잖아요. 자녀분이 없으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애한테 심부름을 시킨다라는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애한테 심부름을 시켜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두부 한 번 사오라 그러면 사와요. 근데 이제 7살짜리 애한테 야, 너 오늘 저녁 창거리 좀 사와라. 이게 올바른 명령일까요? 애가 그걸 수행할 수 있어요. 남편한테 부탁을 해도 이게 불안한데 그러면 애한테 어떻게 이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셔야 되는 거죠. 자, 1번은 K마트에 가서 뭘 살까요? 두부 한 무를 사라. 그 다음 2번은 그 옆에 있는 금성 정육점에 가서 고기
돼지고기 200g을 사라. 그런데 만약에 돼지고기가 없다고, 국내산 돼지고기가 없다고 하면 닭고기 3,000원짜리 미만으로 사와라. 뭐 3번. 그 옆에 가서 맥주를 사는데 아빠가 맥주를 한 잔 드시고 싶어 하니까 맥주를 사왔는데 혹시 네가 미성년이라고 안 판다고 하면 엄마에게 전화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잘 적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면은 애가 이제 나가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료를 시키셨어요.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자, 정육점에 근데 이 노선이 있을 거예요. K마트가 여기 있고 금성정육점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세 번째 가는 데가 뭐 어디라고 할까요? 여기는 뭐 슈퍼라고 할까요? 슈퍼가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은 여기고 애한테 처음에 여기 갔다가 여기가 오는 게 좋아요. 여기 갔다가 이렇게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어디가 더 빠른 길인지를 알잖아요. 그게 이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장을 보려면. 우리가 네이버 길찾기를 해도요. 최적화된 1번 길이 있고 2번 길이 있고 3번 길이 있고 4번 길이 있잖아요. 근데 1번 길, 2번 길, 3번 길, 4번 길 다 그 목적지에 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는 방법은 틀리고 길이도 틀려요. 그래서 최적화된 길을 걔는 알려준다고 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이 프로그래밍을 한 결과물, 이 프로그래밍을 해서 똘똘이 장보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진주 선생님이 만들었다고 쳐요. 돌보기를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올려놓는 순간에 그게 뭐가 됩니까?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SW는 결과물이죠. 그래서 SW 교육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뭘 가리킨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똘똘이 장보기라는 그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프로그래밍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똘똘이 장보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똘똘이 장보기에 이걸 만드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똘똘이 장보기라는 걸 만들려면 우리는 애한테 애가 글을 읽으면 글로 써서 주면 되고요. 글을 못 읽으면 말로 설명을 하면 되겠죠. 컴퓨터는 어떻게 이거를 알아듣게 한다고요? 얘 언어가 있잖아요. 컴퓨터 언어.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요즘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 때도 사실 컴퓨터 학원 애들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무조건 베이직이었죠. GW 베이직이었고. 그 다음에 C 언어 같은 것들 많이 쓰이고요. 각 컴퓨터 언어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 언어에. 그 다음에 뭐 기계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셈블리도.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지만 포트란이라는 언어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쓰입니다. 그 다음에 파스칼 기억나시나요? 터보 파스칼? 이게 이제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 유행했던 언어라고 하면 지금 쓰이는 언어는 뭐 자바, XML,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HTML5 뭐 이런 언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어들을 내가 뭐를 선택할까는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내가 계산용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면 계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거에 강한 언어를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내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이걸 만들기 제일 좋은 언어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자기의 주력 언어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언어를 같이 자기가 알고 있고 같이 다루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저도 프로그래머는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자, 다시 코딩으로 옵니다. 그러면 코딩은 뭐라고요? 왜 프로그래밍이라는 말도 있고 소프트웨어, SW라는 말도 있는데 굳이 요즘은 코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까요? 코딩은 이거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광의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는 전쟁도 코딩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 30년 동안 가장 각광받는 직업 중에 하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이버 안보 전문가입니다. 제가 저번에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암호화된 화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화폐가 깨지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보안이 필요하잖아요. 뭐 그런 쪽으로. 그런데 100년 전에 우리 할머니 보고, 100년까지 가지 맙시다. 18년에 우리 할머니 보고 당신의 손자는 사이버 안보 전문가가 될 거예요 라고 하면 할머니가 알아들으실까요? 못 알아들으시죠. 그런데 50년 뒤에 어떤 직업이 있다고 쳐요. 그 직업을 누군가가 지금 우리한테 얘기한다고 쳐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통계적으로 50년 내에 새로운 직업이 몇 프로가 생긴다고 통계가 나왔죠? 얼마 전에 나왔는데 65%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직업군이 바뀐다는 거죠. 지난번 강의를 마치고 제가 피드백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코딩이 뭔가요? 라는 질문 다음으로 많이 하는 질문은 그런데 그걸 왜 해야 되는데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걸 굳이 코딩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까? 과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자녀분 중에 마인크래프트 하시는 분? 마인크래프트 몇 분이나 계세요?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자, 마인크래프트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마인크래프트 난 모른다. 내리시고. 요즘 마인크래프트라고도 안 해요. 마크이래요. 줄임말이 유행이죠. 제가 이 숙제 내신 분들 위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 숙제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이게 줄이는 거, 글자 줄이는 거, 동네 한 바퀴. 이게 문화에도 영향을 주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반으로 줄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짧게 얘기를 합니다. 저번에 보토에서 만나 이래요. 뭔 소리 하죠? 고속터미널에서 만나요. 근데 이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요즘 마크 그래요. 마인크래프트 약간. 마인크래프트는 지금 가장 성공한 게임이고요. 이거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 게임 업계의 거의 혁명적인 사건이었고요. 근데 그 혁명을 넘어서서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이게 늘어날 거라고도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가상의 세계가 있는데 근데 마인크래프트를 몰라도 그 이미지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픽셀 저번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림 막 강하게 들어간 픽셀 이미지가 이렇게 툭 이렇게 뭐랄까 촌스럽게 뜨잖아요. 이거를 이미지로 쓰고 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픽셀을 정교하게 다듬는데 요즘은 그건 반대로 그냥 픽셀이 툭툭 드러나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네모 5개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디지털 레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마인크래프트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창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마인크래프트예요. 크래프트. 코딩이 메이킹 운동가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래프트. 만들다. 만들기 운동, 메이킹 운동, 만들기 운동. 마인크래프트. 마인은 채굴하다는 뜻인데 원재료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게임이에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저 게임이 어떻게 저렇게 애들이 저렇게 열광을 하는지. 근데 애들만 열광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마인크래프트를 모른다고 하면 자녀분들이 아까 자녀분들 마인크래프트 하시는 거 막으세요? 아니면 권장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애가 마인크래프트 방송 보는 건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마인크래프트. 네. 일단 저희 아들은 마인크래프트를 직접 보는 방송을 운영을 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샌드박스라는 그 업체가 있는데 그 기업체에서 하는 나오는 그 도티나 톡쇼 이런 사람들을 따라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실제 방송을 만들고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거기에 방송까지 운영을 하는 걸 하는데 저는 이제 할 때 옆에서 지켜보는 편이에요. 맞거나 하지는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우리가 해봐라 하고 충족을 해보고 하는데 위험한
엇나가는 부분이 있을까봐 저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편이고 본인은 그대로 합니다.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은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일이 그렇듯이. 근데 여러 나라에서 이거 굉장히 좋은 게임이라고 사실 추천받은 게임이에요. 그럼 엄마들은 안심을 하잖아요. 근데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게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마인크래프트 방송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의 그 파워풀한 거는 지금 아이가 어릴수록 아실 거예요. 우리 어린 애들은 테레비와 유튜브가 동격이 아니라 테레비는 유튜브보다 못해요. 테레비를 안 보고 유튜브를 보니까. 걔들이 나중에 컸을 적에 우리가 테레비를 기억하지 유튜브를 기억할 거예요. 그 유튜브의 홈페이지 처음 딱 들어가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날 가장 인기 있었던, 가장 클릭수가 많은 동영상이 한 5개 떠요. 5개가 다 마인크래프트 게임. 아까 말한 뭐 옛날에 양띵이었는데 양띵, 뭐 도티, 뭐 잠들 이런 애들이 올린 글들이 다 떠요. 이 잠들이니 뭐 도티니 이런 친구들이 개인일까요? 아닙니다. 회사입니다. 이미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다 회사화가 진행돼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캐리 같은 언니 개인일까요? 회사일까요? 캐리는 전형적인 기획상품이에요.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모르세요? 네? 케빈도 아시네요. 여기는 케빈은 이제 캐리의 성공에 힘입은 남자 캐릭터인데, 어쨌든 우리가 코딩을 왜 배우냐고요? 뭘 좀 알아야 애들한테 얘기를 하고 애들이랑 저걸 맞출 수가 있잖아요. 마인크래프트 저희 딸내미가 한 번은, 저희 딸내미가 지금 2학년인데 아빠 내가 집 하나 지어줄게? 그러더니 마인크래프트 뭘 막 해요. 그러더니 아 힘들어, 이 내부 장식은 아빠가 해? 그러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섬 위에다가 2층짜리 집을 지어놨는데 꽤나 그럴듯하게 지어놓은 거예요. 제가 진짜 놀란 건 얘가 하는 건 몇 번 맞는데 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아들이는데, 이 마인크래프트가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이 있냐? 굉장히 부정적인 거. 그리고 그 부정적인 거의 핵심에는 사실은 이 마인크래프트 방송들이 있습니다. 이 마인크래프트 방송을 하는 친구들이 이걸 재밌게 해야 되다 보니까 말을 자기들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어른들이잖아요. 그럼 비속어들을 막 섞어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다 보면 뭐 거기 이제 좀비 같은 이런 캐릭터 나오면 이런 변태!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를 적에는요, 우리가 뭘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너 왜 이렇게 마인크래프트를 많이 하냐? 근데 적어도 마인크래프트가 뭔지는 알고 이 안에서 도대체 어떤 행동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있고, 가장 훌륭한 부모들은, 가장 적극적인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마인크래프트를 같이 하죠. 같이 해가지고 그걸 방송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런 아빠 엄마들도 꽤 많아요. 그 마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마인크래프트를 만든 사람은 핀란드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핀란드 맞나? 그 개인 개발자였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면서 밤에 자기 혼자 자기만의 게임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게임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요. 독립 게임이었죠. 그걸 이제 올렸는데, 그러니까 큰 회사 요즘 게임 하나 개발하는데 몇십억에서 몇백억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혼자서 툭툭툭 하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올렸는데 이제 이게 파급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상이 벌어졌는데, 작년인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모장이라는 이 회사를 우리나라 돈 한 2조인가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계획은 뭐냐면, 이 마인크래프트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시켜서 교육 플랫폼으로 만들겠다예요. 그래서 교육용 마인크래프트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는 이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교육용으로도 실제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서울을 똑같이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에펠탑을 똑같이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마인크래프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코딩은 우리도 이미 다 코딩되어 있는 코딩 세계에서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세계는
제가 아까 저번 주에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인 현실 공간이 융합되는 현상. 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이거든요. 당장 자율주행 자동차만 놓고 봐도 그래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뭡니까? 자동차인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하는 거잖아요. 컴퓨터. 그러니까 코딩, 사이버 세상이잖아요. 컴퓨터 세상은 사이버 세상이 운전하는 차를 우리가 탄다는 거죠. 우리의 몫을 맡기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 옛날에 운전이라고 하는 건 사람만이 하는 거였잖아요. 합쳐진 어떤 하나의 현상이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 세계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남은 50년 인생, 짧게 30년에서 50년의 인생이 있다고 치면 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 너무나 명약관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러면 적어도 얘들한테 그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놔야겠죠. 그런 의미에서의 코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알고리즘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시간 좀 잡아먹은 것 같은데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할게요. 지금 마트 장보기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 다 선생님이시잖아요. 선생님이 비상연락망을, 선생님 회원수가 30명이에요, 지금. 30명인데, 내가 비상연락망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상연락망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했을 적에,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비상연락망을 만들어야겠죠. 유진 선생님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비상연락망 만드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비상연락망의 핵심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애들한테 전파되는 게 목적이에요. 어떤 식으로 만드시는 게 제일 좋으시겠어요? 비상연락망을 서류로 만든다는 거? 네네. 그래서 애들한테 나눠줘서 비상연락망이니까 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일까요? 비상연락망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처음에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선생님이 A라는 애한테 전화를 하고요. A가 B, B가 C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또 출발해서 이런 식으로 쭉 가요. 통화 시간이 무조건 1분 안에 무조건 통화가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몇 분이 걸려요? 30명이 가려면? 왜 30분이에요? 29분이 걸리죠? 그렇죠. 마지막까지. 자, A라는 선생님은 이렇게 비상연락망을 만들었어요. B라는 선생님은 야, 반장, 부반장을 뽑았어. 그래서 반장, 내가 전화를 반장한테 하고 부반장한테 할 테니까 니네가 각각 14명씩 해. 학생 14명, 13명이 되겠네요.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것도 뭐라고요? 이런 방식도 알고리즘이죠. 이것도 전화하는 비상전화라는 알고리즘이에요. 이 방식도 비상전화라는 알고리즘이죠. 이게 빠를까요? 이게 빠를까요? 네. 이건 대충 한 몇 분 정도 걸리겠어요? 대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대충 이거에 반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이거보다 우수한 시스템은 뭐가 있을까요? 고딩 세대야. 우리가 제일 잘하는 구조 있잖아요. 피라미드 구조죠. 받은 반장, 부반장이 또 2명한테 연락을 해요. 그럼 4명이 되죠? 4명이 또 2명한테 연락을 해요. 그럼 몇 명이 돼요? 8명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몇 번 정도 가면 될까요? 5번 가면 되겠죠, 밑으로? 그러면 시간적으로 몇 분 정도 걸려요? 5, 6분 정도 걸리겠죠. 자, 이 세 개가 다 뭐라고요? 알고리즘입니다. 이거를 어떤 알고리즘을 자기가 선택할지는 자기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효율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이걸로 학교 장애 생각했을 때 선생님들 보고 아이디어 좀 내봐 그랬더니 이렇게 3가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선택을 만약 했다고 쳐요. 그럼 이게 표준 알고리즘이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단순화시켜서 그런데 비상전화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전화 안 받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그거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그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게임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실과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플로워 차트라고 기억나세요? 지금의 이 프로그래밍이나 알고리즘을 그림으로 흐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흐름도의 뭐 대표적인 그 표현 방식이 동그라미, 뭐 이렇게 평행사 변형,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순서. 그래서 이렇게 순서도라고 하죠. 이렇게 쭉쭉 나가요.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전화 걸기를 했으니까 전화 걸기라고 했어요. 요건 이제 보통 조건을 나타내는 건데, 만약에 안 받는다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 기억나시죠? 자판기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우리 그 밥솥 시스템 이런 게 다 이런 그 흐름도로 다 구조화가 돼요. 그래서 내가 현미밥을 누르면 여기서 20분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걸 한 번 더 한다. 뭐 2번을 수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 흐름도는 이거는 그 알고리즘을 알기 쉽게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코딩 교육이 저번 시간, 이번 시간 이어져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낯선 개념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더라도 별로 고민하지 않은 것들이라서 이게 확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냅두시는 거예요. 그거를 끝까지 이게 왜 이래? 이거 맞는 거야? 이게 그렇게 타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요. 진도로 계속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나중 단계에서 이게 그때 얘기한 게 이거였어? 그때 문 실장이 잘못 얘기했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이번에 유재현 선생님 숙제를 보면은 제가 설명한 게 아닌데도 뭐 조사를 해가지고 다 적어주셨는데 그거 어디서 조사하신 거예요? 글로 쓴 거? 그걸로? 자, 나나드린 워크지를 한번 봐주세요. 강민선 선생님이 제목하고 1, 2, 3, 4, 5번 좀 읽어주실래요? 예? 2강 알고리즘, 컴퓨터에게 인식키기 1. 검색 알고리즘, 전화 게임 2. 정렬 알고리즘, 양팔 저울 놀이 3. 정렬망 4. 최소 신장 트리 진입 도시 5. 도착 상태, 오렌지 게임.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셔야 될 거는 컴퓨터에게 일시키기. 컴퓨터에게 어떻게 일을 시킬까? 그 중에서 알고리즘, 도대체 얘한테 어떤 방식으로 일을 시켜야 될 건가? 검색과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나머지 밑에 정렬망, 그 다음에 신장트리, 도착 상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 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컴퓨터가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식의 것들을 게임 몇 개를 통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 재밌는 게임이 많아요. 검색 알고리즘, 검색의 뭔지는 너무 잘 아시죠? 검색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처음에 검색 시장이 열렸을 적에 미국에서 제일 먼저 사업을 시작했던 데들이 어디예요? 처음에 검색 시장을 주름잡았던 사람들은 야후였죠? 야후였고 뭐 라이코스 이런 거 기억나세요? 네.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는 나중에 나온 회사예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 구글이 완전히 점령을 했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미 야후라는 회사가 나와서 검색 시장을 다 주름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글이 딱 등장을 했는데 구글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구글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유는 자료가 많아서. 이게 무슨 회사예요? 구글도 그렇고 뭐 야후도 그렇고 무슨 포털이에요?
무슨 포털이라고 그래요? 검색 포털. 검색하는 회사예요. 그럼 구글은 어떤 방식을 썼겠어요? 뭔가 혁명적인 변화를 준 거예요. 뭐를 변화를 줬어요? 검색? 이거 잘 나오는 것들만 갖다 놨는데 왜 검색 알고리즘. 검색 알고리즘을 기존의 야후나 이런 데가 쓰는 거랑 다른 검색 알고리즘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화하는 거에서 세 번째 방식을 만들어서 갖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두 번째 방식까지밖에 몰랐는데 세 번째 이런 피라미드라는 게 있다 이런 걸 갖고 나온 거예요. 그게 뭐죠? 구글이 갖고 나왔던 검색 알고리즘을 5자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얘기하시면 제가 대답을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페이지 랭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구글이 오늘날 구글이 될 수 있었던 거는 페이지 랭크 방식의 검색 알고리즘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페이지 랭크 검색 방식은 쉽게 얘기하면 그 중요도, 문서 중요도에 따라서 서로 간에 링크되어 있는 횟수를 검색을 해서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링크되어 있는 거를 최우선 상단에 노출을 시켰어요. 제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검색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사이트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일 상단에 배치시키는 방식을 썼던 겁니다. 그 전에 검색 방식들을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았어요. 페이지를. 그래서 레리 페이지하고 브린이 둘이서 연구하고 처음에 이게 이제 자기네 학위 논문이었던 거예요. 논문이었어 처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논문을 쓴 거야. 그런데 처음에 이거를 야후 같은 데다 팔라고 그랬어요. 아 이런 검색 알고리즘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거 어떠세요? 이거 한번 사실래요? 그랬더니 내가 왜 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에이 그럼 우리가 만들어. 그게 지금의 구글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구글에서 뭐 여러 군데 이제 돌아다니다가 투자자를 탔는데 투자자를 못 찾고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투자자가 딱 보니까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선뜻 투자를 했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일하잖아요. 원래 이름은 얘들이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구골이라고 줬다고 그러잖아요. 구골. 이게 뭐 10의 몇 승? 10의 뭐 60, 뭐 하여튼 엄청나게 높은 숫자를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 투자자가 너무 바쁘니까 얘네 이제 얘기를 1분, 뭐 한 2, 3분 듣고 내가 투자할게. 그리고 약 $1000 줄게. 그리고 그냥 건성으로 들은 거야. 그래서 수표를 줬는데 수표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구글이라고 적은 거야. 구골인데. 그래서 오타를 낸 거죠. 그래서 구글이라는 이름이 됐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얘기가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뭐냐? 페이지 랭크라는 게 문제였다. 이게 지금은 이제 그 검색 알고리즘도 이거를 계속 쓰는 건 아니죠. 검색해다 보니까 검색 알고리즘을 계속 발전시킵니다. 우리가 네이버에서 어떤 단어를 쳤다, 공정화라는 단어를 쳤다고 쳐요. 그리고 모바일에서 그 네이버에 공정화를 쳤어요. 나오는 순서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검색 알고리즘이 다른 겁니다. 모바일하고, 그러니까 모바일에 최적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숙제도 이번에 그걸 냈는데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 해보시라고. 지금 그건 이따가 숙제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검색 알고리즘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페이지를 넘겨보십시오. 지금부터 게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색 알고리즘은 얘가 검색을 하는 방식, 컴퓨터가 검색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게임인데요. 선형 검색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진 검색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해싱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형 검색부터 해볼게요. 자, 페이지를 넘기시고 여기 1A가 있고 1B가 있죠. 자, 이쪽 선생님들 이쪽 라인이요 1A예요. 1B 보시면 안 돼요. 여기는 1B입니다. A 보시면 안 돼요. B, A, B. 자기 앞에 다 짝이 있으세요? 다 짝이 있으시죠? 그러면 두 분이 자기가 마주보고 계신 분이 짝이에요.
그래서 전압 맞추기 게임이에요. 요 전압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게 있잖아요. 자기 거 1A가 있으면 상대방이 맞출 전압을 고르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숫자가 A부터 Z까지 26개가 있잖아요. 이 전압 중에 하나를 골라서 상대방이 못 보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위에 두 줄 중에 아무거나 하나. 예, 자기 번호 있는 거에서 A도 마찬가지고 B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답을 보는 거기 때문에 B만 보셔야 돼요. 고르셨어요? 네, 몰랐어요. 이 줄 다 고르셨어요? 이 줄도 고르셨어요? 위에서 골라요. 위, 여기서 라인. 이 중에서 이 라인. 26척 중에서 한 척을 골라요. 그게 대장선이에요. 선생님네 대장선을 지금 고르는 거예요. 골랐죠? 다 고르셨어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자기의 대장선의 번호 있죠? 선생님 같은 대장선이 뭐예요? 선생님, 여기 대장선의 번호는 7113이에요. 적어놓으세요. 선생님 대장선 번호는 몇 번이에요? 1795. 1790 적어놓으세요. 자, 요거를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113이 여기는 대장 번호고 여기는 17 뭐라고요? 90. 1790이라고 좀 어떻게 해요? 1790이 A, Z 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맞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1790이 A부터 Z까지 중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맞춰서 격침을 시키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운빨 좋은 사람은 몇 번 만에 맞출 수 있어요? 단 한 발에 맞힐 수가 있고요. 찍어? 아, 그거 찍어 찍는 거예요. 아, 그 방법을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방법은 맞히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이거 지금 선형 검색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잖아요. 맞히시는 거예요. 지금은 굳이 말하자면 그렇죠. 아, 지금은 감이에요. 이렇게. 감인데 방법은 여러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아, 찍더라도 찍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니야, 스무고개는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지금 아까 뭐라고 했죠? 7113 WH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 아니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W에 있는 번호를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번호는 서로 간에 알려줬잖아요. 아니 WG 찍어서 이렇게 그리고 W에 있는 번호 이거는 그냥 찍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빨이거든요. 대신에 선생님들 대신에 방법은 있어요. 나는 좋아. 그럼 어차피 26개 중에 하나잖아. 나는 A부터 갈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거꾸로 갈래.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뭐 홀수로 갈래, 짝수로, 위아래로. 이건 자기 마음인 거잖아요. 아셨죠? 자, 지금 시작하셔가지고 몇 번 만에 자기가 상대방을 격추시켰는지를 적으셔요. 준비 시작. 아니 X. D 저도 7이에요. B 아니 지금 빨리 제일 빨리 맞히신 분이 여기 두 번 만에 맞췄대요. 한 번? 한 번? 그러면 윤혜경 선생님 몇 번 만에 맞히셨어요? 저는 18번. 자, 통계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이게 지금 숫자가 26개잖아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몇 번 만에 맞히는 게 맞아요? 통계적으로? 26잖아요. 그러면 제가 통계적으로는 13번 정도에 맞추는 게 맞겠죠. 홀짝 게임이니까. 그쵸? 빠른 사람들은 지금 운빨 좋은 사람들은 한 번 만에 맞히고, 정말로 안 걸리는 사람들은 26번을 해야지 맞히는 게 맞겠죠. 자,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색을 할 적에 우리가 검색어를 넣었어요. 큐브레인 하고 넣었어요.
컴퓨터가 이 큐브레인이라는 단원을 자기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 있는 모든 자료랑 1대1로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겁니다. 이러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아까 알고리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검색의 방법이죠. 그리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검색의 방식입니다. 이게 개체수가 몇 개 없을 적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개체수가 많아지면 엄청난 문제가 되겠죠. 컴퓨터가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자, 계속 컴퓨터 안에서는 그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세요. 두 번째 페이지는 그래서 나온 검색이 똑같이 EA, EB를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게임 방법은 똑같습니다. 단 이번에 자기의 전함의 숫자를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죠? 아까는 무작위로 돼 있었고 지금은 그렇죠. 순서대로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특권이 하나 있으세요. 야, 너 R이지라고 물어보고 아니라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너 대장선이 R이지라고 물어봤어. 근데 아니래. 그럼 위야 그보다 낮아 높아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훨씬 아까보다 더 빨리 맞추실 수 있겠죠? 네. 자, 일단 대장선을 정하십시오. 자기 대장선을 정하고 그 대장선의 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세요. 저기 뭐야? 김주임이 맞춰보세요. 맞히신 분 지금 몇 명이나 돼요? 4명이나 돼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어떻게 2번만을 맞히신 분 3번 4번 거의 다 4번 만에 맞히셨네요. 이 검색뿐만 아니라 정렬에도 그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검색하고 정렬 알고리즘이거든요. 정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의 특징은 뭐죠? 아까는 26개를 무작위로 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건이 있잖아요. 배 번호가 낮은 숫자부터 높은 숫자로 올라간다. 그래서 한 번에 맞추신 분들은 자기 배를 보니까 그 번호가 대충 이쯤에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딱 찍었는데 그게 딱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번에 못 맞췄더라도 그래? 요거 아니면 범위가 많이 좁혀지잖아요. 이런 검색을 뭐라고 한다? 1번이 선형 검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런 검색을 이진 검색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어쨌든 굉장히 빨라지겠죠? 아까보다. 그러면 3번이 해싱 검색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보지 마시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한번 해봤습니다. 이진 검색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검색 방법은 없을까? 지금 전화 게임을 2번이나 하셨으니까 3번째도 똑같은데 해싱 검색이라는 검색 방법인데 여기다가 무슨 조건을 초과하면 내가 여기는 그냥 무작위였지만 여기는 순차적으로 놨잖아요. 그럼 순차적으로 놓는데 어떤 조건이 없을까? 무슨 조건을 주면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해서 나오는 게 해싱 검색입니다. 색깔도 비슷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수도 정렬로. 그럴 수도 있죠. 여기서 쓴 해싱 검색의 방법은 군함에 번호가 있잖아요. 뭐 3, 2, 5, 7번이다라고 하면 이걸 다 더해요. 숫자를 다 더해요. 그럼 몇 나옵니까? 이거는 17 나오네요. 마지막 자릿수가 7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릿수가 0부터 9까지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전함을 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자리가 여기는 9는 9로 끝나는 전함들만 모여있어요. 여기 3개 있을 수 있고 여기 하나 있을 수 있고 3개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3번 게임 가서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빨라지는지. 아직 안 하신 분이 얘를 목을 더
자, 선생님들 다 하셨죠? 자, 한 번만에 맞히신 분들. 여기 주목해서 만드는 오래 걸려. 이렇게 많이. 다 안 하셨어요, 아직? 지금까지 게임 많이 했어요. 자, 이거는 보세요. 내가 알려주는 순간에 어때요? 내가 내 번호를 알려주는 순간에 내 적성이 노출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 눈치 빠르신 분들은 자기가 만약에 끝을 4392를 내 대장선으로 정하면 상대방은 한 번을 맞추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디서 정해야 돼요? 4개 있는 데서 정해야겠죠? 그럼 상대방은 이 4개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시작 자체가. 그러니까 이진 검색보다 훨씬 빠른 거죠. 이거는 4개 중에서 하나니까 확률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도 또 핵심 검색을 해가지고 이거를 만약 그 높은 숫자, 낮은 숫자로 하자고 그러면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내용은 검색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희준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다 알려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그 이제 일반적인 게임할 적에 그런 거고 이거는 지금 저희가 알고리즘,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하자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해 다 되시죠? 이해 안 되시는 거 없죠? 재밌어요?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아까는 검색 알고리즘이었고요. 이번에는 정렬이에요. 정렬 많이 쓰시죠? 선생님들. 네. 쇼핑할 적에, 인터넷 쇼핑할 적에 보통 무슨 정렬로 하세요? 낮은 가격으로 하시죠? 네. 그 다음에 낮은 가격도 많이 하지만 또 하나는 가장 요즘 제일 먼저 들어갔을 적에 걔네가 처음에 정해놓은 거는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것들이 뜨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그 정렬 방법에 대한 거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게 있어요. 저도 낮은 가격으로 가면 이게 내가 원하는 게 뜨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선풍기 XL100이라는 선풍기를 내가 검색을 했어요. 낮은 가격 순으로 하면 뭐가 떠요? 선풍기 무슨 그 앞에 근데 그게 너무 많아. 도대체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검색 사이트 운영자는 뭘 고민해야 되죠? 그거를 소모품만 따로 분류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전화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요, 고객님께서 들어가실 때 대분류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검색하시면 그렇게 뜹니다라고 나한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들어갑니까? 검색하지. 검색의 장점은 뭐예요? 바로 치면 바로 나온다는데. 그런데 제가 쳤을 적에 소모품이 쫙 뜨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도 모르겠어. 그럼 한참 누르다가 그걸 찾게 돼요.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이 불편이 지금도 일단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검색 운영자는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소모품이 없어지고 요것만 뜨는 분리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요것이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이버가 계속 쓰고 있는데 사실 네이버가 쓰시다 보면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구글 막상 쓰려고 그러잖아요. 낯설어가지고 그러니까 나한테 맞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싫어.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근데 구글에 좀 익숙해지다 보면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네이버를 우선 쓰다가 얘가 좀 시원찮아. 그럼 구글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게 바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구글에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구글에서 검색하다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건 아니야. 그럼 네이버에서 바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검색어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되게 한국적인 걸 검색했을 때 네이버가 강한 면모를 보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검색 다음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적절하게 쓰시는 것도 사실 기술 중에 하나세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 검색회사 사장이라면 이 알고리즘 개발에 목숨을 걸겠죠. 야 그래서 고객 이런 막 약간 앙케이트 하면 선물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그 앙케이트가 그냥 안 쓰이는 게 아니고 그거를 분석하는데 엄청나게 쓰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가 도대체 불편하지? 그럼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뭘까? 자, 우리는 그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걸 배워볼게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검색 알고리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드려도 되게 쉬운 겁니다. 자, 1번 선택 정렬, 2번 퀵 정렬, 3번 삽입 정렬, 4번 버블 정렬, 5번 병합 정렬. 사실은 3, 4, 5번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1번과 2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번. 자, 8개의 똑같은 크기의 병이 있어요. 근데 이 병은 무게가 다 달라요. 무게가 다 달라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제일 낮은 거부터 제일 높은, 제일 무거운 것까지 정렬하고 싶어요. 그럴 적에 어떻게 정렬을 할 것인가가 이 정렬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뭐 10개가 될 수도 있고 1000개가 될 수도 있고 100만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3개가 될 수도 있고. 자, 선택 정렬은 뭘까요?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저희가 가장 쉽고 간단한 것부터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렬 방법. 다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다 비교해요? 이거 원래 그 CS 언플러그드에서는 저울 있잖아요. 양팔 저울. 그걸로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애기들한테는 그 필름통 요즘도 있나? 필름통에 뭐 10원짜리 어떤 걸 하나 넣고 2개 넣고 3개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게가 다 틀리잖아요. 그럼 저울로 직접 재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것까지는 없죠. 자, 7개가 이게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2개를 꺼내요. 아무거나. 그래서 재봐요. 이게 가볍네? 그럼 얘 여기다 놓고. 무거운 거는 어떻게 해요? 가벼운 거를, 그러니까 무거운 걸 없애요. 버리죠? 다시 여기다 놔요. 두 번째 거를 갖다 여기다 놓고 재봐요. 버려요. 세 번째 걸로는 얘가 더 가벼워요. 그럼 얘가 버려지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몇 번 비교를 하는 거예요? 8개 있으니까 얘를 몇 번 비교를 하는 거죠? 총 7번 비교를 하면 제일 가벼운 게 하나가 나오겠죠. 그럼 걔를 골라놔요. 얘가 제일 가벼운 거야. 다 비교해보니까 얘가 제일 가벼운 거야. 그러면 얘는 제일 가벼운 거니까 1번 자리에다 놓고 7개가 남았네요. 7개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여기서 제일 가벼운 거가 여기서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째 가벼운 게 되는 거죠. 일단 나요. 그러면 7개에서 비교하는 건 몇 번 비교를 하게 됩니까? 처음에 7번 비교를 했어요. 두 번째는 역시 28. 이렇게 빨리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왜 가우스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집에 가서 많이 하세요. 자, 가우스, 그래요. 가우스 때문에 이게 28이라는 답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가우스를 알기 때문에 이게 100만 개가 되더라도 답 구하기는 몇 번 정렬을 해야 되는지 답은 쉽게 나오죠. 100만 개는 너무 많나? 이게 1부터 100까지가 몇입니까? 그렇죠. 5050이잖아요. 1부터 10까지가 55니까 그럼 0만 계속 붙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100에서 0이니까 1000에서는 500, 500이 되겠네요. 100만은 뭐겠어요? 500, 000, 500, 0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만큼 정렬을 해야지 이게 100만 개가 차례대로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까지 딱 정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정렬 방법이 이거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검색에서도 우리가 했잖아요. 검색에서도 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또 이 8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을 선택 정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두 번째 퀵 정렬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가장 빠른 정렬 방법이에요. 그림을 보면 아실 것 같아요.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무작위로 하나를 일단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뽑아낸 놈을 기준을 삼는 거예요. 기준을.
그래서 얘를 나머지 7개랑 비교를 해서 자기보다 무거운 놈은 여기다가 배치를 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가벼운 놈은 여기다 배치를 해요. 그러면 총 8개였으니까 여기에 뭐 3개, 4개가 되든지 4개, 3개가 되든지 뭐 2개, 5개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3개, 4개가 됐다고 쳐보자고요. 자기보다 가벼운 게 3개, 무거운 게 4개였어요. 그럼 또 3개 중에서 한 놈을 또 뽑아요. 그래서 걔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얘보다 무거운 거, 가벼운 걸 놔요. 3개짜리는 바로 정립이 되네요. 여기서 끝나네? 그쵸? 그 다음 4개짜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가 있고 자기보다 무거운 게 2개가 있어요. 그럼 이 2개를 또 비교를 해요. 답이 나와요. 몇 분 만에 정렬이 끝나는 거죠? 한 4-5분 만에 끝나게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 틀려지니까 이거는. 훨씬 빠른 정렬 방법이 됐네요. 그래서 이름을 퀵 정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카테고리에 배우는 것도 나오는데 이 정렬 방법은 지금도 이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최고로 빨리 검색이 되고 가장 적합하게 검색이 되는지에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요. 정렬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삽입 정렬은 우리가 카드 받았을 적에 정렬하잖아요. 자기가 순서대로 정렬하거나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카드를 받았을 때는 자기가 숫자를 아는 상태에서 하는 거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씩 삽입을 해봐서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버블은 바로 옆에 있는 놈들끼리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놈들끼리 비교를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방법들은 다 선택 정렬처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그 횟수가 필요한 정렬 방법이고 마지막에 병합 정렬 같은 경우는 큐 정렬하고 비슷하긴 하지만은 분배해가지고 정렬하는 방식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별로 쓰이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가장 중요한 2가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게 선택 정렬과 퀵 정렬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렬을 했으니까 정렬망까지 하고요. 정렬망까지 하고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로보터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소 신장특기하고 교착 상태로 들어갈게요. 정렬망은 이 지금 첫 번째 숫자 정렬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요 앞에 6개 숫자를 제가 지금 불러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게 망이에요. 요 망을 통해서 끝까지 가면 이게 순서대로 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 시간에 한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놈은 위로 가고 큰 놈은 아래로 가면 돼요. 그쵸? 숫자 불러드립니다. 처음 네모칸에 5 쓰시고요. 그 다음에 8 쓰세요. 그 다음에 1, 7, 그 다음에 6, 4, 5, 8, 1, 7, 6, 4가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출발을 합니다. 마지막에 아웃이 되면 순서대로 정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거 보세요. 5하고 8하고 만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답을 쓰는 게 아니고요. 위에다가 쓰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얘네가 여기서 만나고 이 점이 이 동그라미가 만난 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만나서 두 갈래 길을 서로 간에 가야 돼요. 그러면 5가 어디로 갈지 5하고 8하고 만나서 5가 어디로 가는 거고 8이 어디로 가는 건지 아시겠죠? 네. 한번 요거는 뭐 한 1, 2분이면 하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정렬이 되십니까? 네. 1부터 어떻게 돼요? 정렬 순서가? 4, 5, 6, 7. 아. 왜?
우리가 보통 검색을 했을 적에 정렬을 할 적에 이거는 보통 이게 우리가 그 폴더 관리 같은 거 할 적에 정렬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름 차순으로 하겠다, 내림 차순으로 하겠다, 용량이 큰 걸로 하겠다, 최신 순으로 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시면 컴퓨터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우리가 클릭을 해서 명령을 내리는 순간에 빛의 속도로 이런 정렬망 과정을 통해서 이 순서로 배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느린 컴퓨터라면 이 명령을 내렸을 적에 이게 천천히 뜨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렬하는 순간, 누르는 순간에 바로 뜨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이런 정렬망을 가지고 얘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거를 할 건데요. 최소값 정렬까지 해볼까요? 최소값 정렬은 8개잖아요. 이거는 아까처럼 나눠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숫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붙어가지고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불러드릴게요. 156 8칸이잖아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156 422 499 314 289 221 507 622 작은 숫자인데. 최소값이니까 작은 숫자죠. 한번 해보세요. 하셨죠? 원래는요, 선생님들, 우리가 지금 코딩 보드게임이잖아요. 이 게임이요, 정렬 요거는 제가 양팔적으로 써가지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정렬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이진 정렬 같은 거는 우리가 현장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종이컵 있잖아요. 종이컵 안에다가 종이컵이 있으면 이 안에다가 숫자를 적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엎어놔, 막 섞어놔.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정렬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돼요. 선택 정렬, 그 다음에 이진 정렬. 그래서 만약 5 밑으로는 다 버려. 그러면서 그 애들이니까 훨씬 더 이런 쉽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했던 거, 이 정렬망은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혹시 CS 언플러그드 들어가 보신 분, 거기서 비디오 보신 분 안 계세요? 보면은 이게 야외에서 하는 거예요. 야외에서 이 그림을 그 운동장에 다 그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이 다 하나씩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숫자를 자기가 크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출발 그러면 출발해서 가 일로. 그럼 서로 만나잖아요. 그리고 애들 둘이서 만났으니까 다시 가는 이런 식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언플러그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숫자 불러가지고 했는데 원래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임이다라는 거. 그러면은 게임이 되게 액티브한 게 두 팀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요. 누가 빨리 오는지 실험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오는 팀이 더 훌륭한 컴퓨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렬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여기다 이제 재밌게 하려면 이런 거죠. 여기다 이제 초콜릿을 하나씩 넣어놓고 초콜릿 대신에 번호를 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뭐 가져가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응용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자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건 말씀드릴게요. 정렬망 했고요. 이거를 제가 중간에 하려고 했는데 그냥 쭉 나간 다음에 이거 하죠. 비슷하니까 최소 신장들이 나왔네요.
근데 지금 이 정렬망에서 보면 얘가 일을 3명이 하면은 일을 동시에 하게 되잖아요. 지금 저희는 왜 제가 지금 이 애들이 하는 걸 설명을 드렸냐면 우리 머릿속에서 하나씩 하게 되잖아요. 그럼 몇 번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 12번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을 시켜가지고 하면은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럼 몇 번 만에 돼요? 4-5번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속도가 훨씬 빨라지잖아요. 이게 병렬조합, 그러니까 컴퓨터를 병렬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어떤 큰 일이 있다고 치면 컴퓨터를 서로 연결해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이렇게 빨라질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 모든 일이 이렇지는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사람한테 땅을 파기했다고 쳐요. 10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각자 삽을 가지고 1m씩 땅을 팠어요. 동시에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땅을 1m를 파는데 10분이 걸렸다고 치자고요. 그럼 구덩이 10개 파는데 몇 분이 걸려요? 10분이 걸리죠. 10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밑으로 100m를 파야 돼요. 그럼 한 사람이 10m를 파고 얘 빠지고 두 번째 사람이 10m를 또 파죠. 이때는 몇 분이 걸려요? 100분이 걸리죠. 한 사람이 힘이 좋아서 혼자서 계속 팠어요. 그래도 100분이 걸리죠. 무슨 얘기예요? 병렬적으로 컴퓨터를 다 연결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그렇게 빨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일은 이거는 직렬적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가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일도 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 과학자들은 그거를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최소 신장 틀인데 이거는 좀 많이들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그 창수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 있지 않나요? 이 최소 신장 트리하고 지금 이 뒤에 있는 오렌지 게임을 왜 하는 거냐면요. 네트워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에서 속도를 빨리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진흙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비만 오면 길이 너무 엉망이라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진흙도시의 시장이 이 돌을 이거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 마을에다 깔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돌이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다 깔 수는 없어요. 이 그림처럼 다 이렇게 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돌을 가지고 모든 집이 대신에 모든 집이 연결은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모든 집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최소한의 돌을 깔아야 돼요. 돈이 많아가지고 이 마음대로 다 깔아 이 지금 그림처럼 깔면 굉장히 편하죠. 이 집에서도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바로 5칸만 건너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 도시는 열악하기 때문에 얘는 소원이 그거야. 나는 이렇게 빨리 가는 거 원하지도 않는다. 그냥 포장만 돼 있으면 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집들이 연결은 돼야 되는데 최소한의 돌의 개수를 가지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한번 진흙도시에 돌을 색칠해 주세요. 자기가 연필로 해보시는 게 좋죠. 색칠했다가 이게 더 많으면 다시 한번 하고. 네트워크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들을 장비들을 연결해가지고 가장 효율이 좋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집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와이파이 설치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 신장 트리의 돌 개수는 몇 개입니까? 23? 네. 23개가 정답이죠? 근데 그게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해도 23개가 나오는 길이 2개가 있습니다. 집과 집 사이에 네모 블록을 하나로 쳐요? 그렇죠. 네모 블록이 아니라 그게 돌 대리석이라고 생각하세요. 돌. 스물세 개가 나오면 맞으신 거예요. 26개가 나오면 아직 불필요한 돌이 있다는 얘기고요. 라고 하는 거 이게 현실에서는 어디서 쓸까요?
이게 미니멀 스패닝 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도시 건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스관, 전기 배선, 네트워크 이런 거 마을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짧게 해가지고 내가 가스관을 설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최소화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럴 때 쓰이는 방법론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까 지금 정렬 방법하고 검색 방법 배우셨잖아요. 알고리즘. 그리고 이게 망으로 연결,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망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망에서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하실 거는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신호가 가다가 교착 상태가 벌어집니다. 데드락이 걸려버려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운전하다가 뭐가 걸려요? 병목 현상 같은 거 걸리잖아요. 그래서 교통 신호체계가 이제 다 엉켜버리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게임을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진흙도시 다 하셨나요? 자, 그럼 진흙도시에서 넘어가셔요. 답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알려드렸잖아요. 20세개라고. 23개. 2개. 22개가 나와요? 어떻게 22개가 나와요? 봐요. 아니야. 우리 선생님들 이거 창수에 이런 비슷한 문제 있지 않아요? 그렇죠. 뭐 다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한 번만 지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틀리죠.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했던 같은 길을 다시 가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실제로 그리고 이 밑에 거 보세요, 선생님들. 밑에 거는 이걸 부호화시킨 거예요. 별건 아니고 집을 동그라미로 표현을 한 거고요. 이 그 대리석의 개수를 숫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최소 신장 트리를 만들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래프라고 불러요. 코딩 언어예요. 근데 이 그래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학적 그래프랑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거.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쉽게 얘기하면 다이어그램의 느낌이에요. 다이어그램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갑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일 재밌는 게임, 오렌지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앞에 이게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히 있어봐라. 6명씩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선생님 두 분 이쪽에서 앉으세요. 의자 가지고 여기 6명 됐고 여기 그럼 좀 어렵게 가볼까요? 여기는 8명이 할 거고요. 여기는 6명이 할 거고요. 여기도 8명이 할게요. 박 선생님 이쪽으로 좀 옮겨가야 돼요. 그럼 8명 되죠? 8명 안 돼요. 8명 이게 없나? 이거 갖고 오면 되잖아. 이것 좀 갖고 올래? 8개로 만들어야 되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장비가 좀 더 와야 돼요. 보시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고르세요. 일단 그래서 자기 색깔 가져가야 돼요. 다 2개고 하나만 하나예요. 자, 고르세요. 잠깐만요. 거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6명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선생님 이쪽 여기 보세요. 6명이 있잖아요. 한 명은 안 갈 수 있어요. 아니요, 1명은 하나잖아요. 그걸 다. 한 명은 하나. 자, 박현준 선생님 여기 설명 잘 들으세요. 여기 나눠주시고. 박현준 선생님 무슨 색? 양손에 하나씩 파란색. 멀티 큐브를 들고 있네요. 동정아 선생님 오렌지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그 다음 한 사람은 무슨 색깔? 보라색. 자, 이게 처음 세팅이에요. 이걸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 섞어. 모아서 다 섞어. 응, 모아서 다 섞어서 두 개를 가져가는데 다른 색깔로 자기 색깔 아닌 걸로 두 개씩 가져가세요. 선생님 무슨 얘기였죠? 그럼 다른 걸로 두 개를 가져가세요. 네, 두 개씩. 그러면 한 사람은 하나만 가져가게 되죠? 여기도 됐어요? 여기도 됐어요? 여기다 나갔는데 지금 그쪽이 엉킨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이거를 이게 엉켰어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목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목표고, 이거는 협력 게임이에요. 그쵸? 마지막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조건은 뭐냐면 빈손 한 손이 빈손. 자,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기준으로 양옆에 사람이 자기의 블럭 하나를 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데 여기서 줄 수는 없는 거야. 너 노란색이 초록색 줄 수는 없는 거야. 양 옆에 있는 사람만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빈손에다가 한 번에 하나씩. 그래서 그렇게 막 교환을 서로 하다가 최종적으로 자기의 원래 색깔을 다 갖는 게 목표예요. 준비. 자, 이거 재밌다. 잠깐만요. 여기는 6명이라고 그렇고 여기 똑같이 8명이야. 그러니까 누가 빨리 하는지 한번 볼게요. 준비. 이해 못하신 부분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이렇게 줘야 돼요. 벌써 시작했어? 시작! 옆에서 줘야 돼. 검정색 필요한 거지. 그럼 나는 내가 갈 길이 보니까. 계속 한쪽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던지 저쪽으로 돌던지. 여기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저 초록색. 주시면 되겠다. 제 초록색이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돌아야 된다고. 일단 주세요. 노란색. 노란색이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는 바뀔 거 아니에요. 돌아야 되는 피치부터 선생님은 여기까지 안 돼도 이쪽으로 가면 안 돼. 노랑이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야 돼. 일단 한 손을 자기 걸로 지금 있어 보자고요. 노랑이 와야 돼. 이쪽인지. 맞아, 노랑 보내야 돼. 원상으로 계속 돌잖아. 노랑 보내요. 노랑이래요. 이렇게는 안 돼. 아니지. 이렇게 붙으면 안 돼. 선생님 여기가 비었으니까 노랑 보내고 여기도 노랑 보내야 돼요. 거기가 비었으니까 선생님 노랑 보내시고 선생님도 노랑 보내세요. 노랑 보내시고 이쪽으로 돌려요. 이쪽으로 이렇게 주시면 검정이 나시면 나한테 저쪽에 받아야 돼요. 검정을 날 줘야 돼. 아니 그러면 주고 제가 받고 그다음 저 주고 받고 검정 드리고 제가 빨간 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지고 있으니까. 주시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어저께 저희가 이제 미리 저희 이제 직원들 대응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규칙은 뭐냐면 빈손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양 옆에 사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바뀔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밑에 이 표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 모양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양으로 해도 돼요. 일자 네트워크로 해도 규칙은 똑같아요. 빈손의 양 옆에서만 줄 수 있다. 그리고 밑에 9명의 할 적에 이 모양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트워크 상에서 있잖아요. 이 지금 오렌지 게임을 왜 하냐면 네트워크 상에서 규칙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혼란 상태가 벌어졌을 적에 이걸 정렬하는 방식 때문에 교착 상태에 왔을 때 이거를 이제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게임이에요. 재밌죠, 이거? 네.
애들한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과자 같은 걸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5명, 그 게임 유치원 보면 5명 이상에서 하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시계 방향 괜히 해가지고 여기 지금 헷갈렸었는데, 시계 방향 딱 잊어버리시고, 양 옆에 손. 아시겠죠?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바로 로봇 터틀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보드게임에 다들 노사들이시니까, 보드게임을 처음에 딱 보면 뭐부터 본다? 버프지를 잘 봐야 돼요. 뭐라고 써 있는지. 로봇 터틀이라고 우리는 하기도 하고, 로봇 터틀이라고 하기도 해요. 로봇 터틀, The Game for Little Programmer.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어요? Introduce Basic Coding Concept to Preschooler. Preschooler. 그러니까 5살, 6살짜리들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배우게 되는 코딩 마스터는 좀 나이가 있는 애들이 하는 거고, 요건 아주 애기들부터 할 수 있다. 5살, 6살짜리도 할 수 있다. The most backed board game in Kickstarter history. 그러니까 킥스타터라고 그 소셜 펀딩이지. 그러니까 돈 모아 내가 아이디어를 내면 소셜 펀딩 하는 데가 있는데, 이 킥스타터라는 소셜 펀딩 역사상 최고의 기록을 기록한 보드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발자가 벤 샤피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한 3천만 원, 모금액을 3천만 원을 한 거야, 우리 돈으로. 나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3천만 원 모을게, 자 투자해주세요 그랬는데 7억이 모였어요. 그래서 보드게임 역사상 가장 성공한 킥스타터에서 그런 거예요. 자, 목소리 가장 낭랑하시는 선생님 누구가 계시더라? 누가 낭랑하죠? 누가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적어받을게요. 지원. 맨 마지막 장 보면 로봇 터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유진 선생님 읽어주신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네. 앉아. 네. 코딩의 기초를 즐겁게 배운다. 로봇 터틀. 로봇 터틀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출신의 프로그래머 벤 사피로가 개발한 게임이다. 코딩의 기초를 익힐 수 있도록 돕는 보드게임이며, 위치와 가동도 5세 이상이면 충분히 즐길 수 있다. 게임의 목적은 로봇 거북을 조종해 보석을 차지하는 것이다. 조종에는 코드 카드를 사용한다. 코드 카드에는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등의 명령어가 적혀 있고, 아이는 카드를 적절한 순서대로 놓아 로봇에게 길을 알려준다. 로봇이 카드의 명령대로 움직이다 보석이 있는 칸에 도착하면 게임에서 이긴다. 간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문제는 로봇을 움직이기 전에 전체 명령을 먼저 내려야 한다. 재밌는 거는요, 요즘 보면 이 프로그래머들이 보드게임을, 코딩 보드게임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벤 샤피로도 전형적인 그런 경우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애들이 그 아들, 딸 쌍둥이야, 4살, 5살 그래요, 애들이. 그러니까 얘들을 위해서 뭘 만들까 하다가 자기는 앱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프로그래머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이걸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로봇 터트리는 걸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코딩 보드게임 지도자 자격증만 개설한다고 직업능력 개발하라고 미창부에다가 서류를 제출했더니 도대체 그게 뭔 소리냐고 연락이 왔어요.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쪽에다 다 설명을 해줬거든요. 코딩하고 보드게임이 참 붙기가 어려운 조합 같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얼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알파고 사건이 있었어요. 알파고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알파고가 뭘 한 거예요? 바둑이 뭐예요? 보드게임이에요. 언제나 최고의 프로그래머들은, 그러니까 이 저쪽 그 굉장한 프로그래머들은 보드게임을 항상 그 욕망을 해요. 보드게임도 그걸 욕망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의 발전 역사를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개발되는 역사를 보면 언제나 인간을 뭘로 이기려고 노력을 했냐? 보드게임에서 이기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체스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 장기도 마찬가지고, 바둑이 이제 최고봉이었고, 근데 이제 그 정점을 찍었던 게 이번에 이제 그 사건이었던 거예요. 인공지능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래서 이 보드게임이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미국 보드게임 시장에서는 이 보드게임 관련, 코딩 관련 보드게임들이 쏟아나오고 있어요. 원래적으로는 사실은 코딩 명령어랑 보드게임 만들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수많은 보드게임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 애들용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이게 여기서 나오는 보드게임의 그 규칙은 뭐냐면 프로그래밍의 기초, 생 기초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프로그램 알고리즘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램에서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돌아라 뭐 이런 것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아교육청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코딩 스쿨인가에서 나왔어요. 걔들은 이제 알버트랑 로봇을 가지고 해요. 똑같아요. 로봇만 있다 뿐이지 밑에다 명령 카드를 내리면 얘가 한 칸 가는 뭐 이런 식이에요. 자,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여기 좀 비워주시고요. 좀 죄송하지만 이쪽 좀 봐주세요. 뜻이 판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 드리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검색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써놓은 거는 별 내용이 없으니까요. 게임을 보시면 얘네가 지금 싱크펀이잖아요. 싱크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봇터트를 가면 거기에 비디오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시고요. 그 다음에 그 로봇터틀 자체 사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댄샤피로 자체 사이트도 있으니까 거기에 뭐 확장 게임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와서 팔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저희가 저거 다 끝난 다음에 보드게임 구입 원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가격이 미국에서 한 3만원 정도 가격으로 출시가 됐는데 실제로 아마존에서 한 2만원 정도에 팔려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 36,000원 뭐 요 정도에 팔았던 것 같은데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있어요? 근데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우는 코드마스터는 그중 유명한 게임이라 열심히 구하시다 보면 근데 귀찮으시잖아요, 선생님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아가지고 그 개수가 나오면 뭐 직구를 하든지 해가지고 가장 싸게 볼 수 있는 거 연구해 볼게요. 자, 카드 볼게요. 4명이서 할 수 있는 게임이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1명부터 5명까지가 할 수 있는 게임인데 기본적으로 4명이라고 해서 4개가 있어요. 4마리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북이 표시 보이시죠? 요 표시대로 거북이를 놔주세요. 이제 4명이 한다는 가정이에요. 황금 딱지네요. 색깔 맞춰주세요. 방향도 맞춰주시고. 자, 4마리 거북이가 4개의 보석을 찾아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드게임처럼 경쟁 게임이 아니고요. 찾아가면 다 이기는 게임이에요. 맨 처음에는요.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얼음 카드잖아요. 얼음 카드하고 요게 이제 방해물들인데 그 다음에 여기 블럭 카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박스 카드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요 장애물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건 나중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4살짜리 5살짜리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얘들아, 여기 4살짜리들이에요. 4명이. 얘들아, 제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의 역할은 있잖아요.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요. 선생님의 역할은 컴퓨터입니다. 이 4사람은 여기 겉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리틀 프로그래머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걸 건드리지 못해요. 컴퓨터가 아니니까. 이걸 건드릴 수 있는 건 선생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카드를 다 펼쳐보세요. 뒤에, 로봇 뒤에. 그 다음에 분류를 하세요. 거북이 엎어 있는 거, 레이저 쏘는 거북이, 네, 방향 키들이 있어요. 그 방향 키도 순서대로 해가지고 대충 분류를 하셨다고 치고, 원래대로라면 요거를 다 분류를 해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자 분류하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놓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공간이 더 넓어야 돼요. 이거보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좀 아껴서 위로 좀 올리고요. 장수가 각각 다 다른가요? 전체적으로는 각각 같고요. 요게 조금 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이 함수 카드하고 레이저 카드 요거는 나중에 쓴다고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방향키로만. 자, 그러면 현진이부터 해볼까? 현진아, 처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이 게임에 보면 선생님이 되게 막 재밌는 얘기나 막 이렇게 효과음을 많이 내라고 해요.
자, 어떻게 할까? 4-5살짜리예요, 지금 애들이. 자, 어떻게 할까? 얘가 여기한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응. 그거 놓을 거야? 그러면은 좌로 도네? 자, 거북이가 좌로 돌았어요. 이걸 들면 되구나. 자, 이때 보세요. 애가 맞으면 손 딱 쳐줘야 돼. 컴퓨터가 아닌데 왜 이미 했는데. 그럼 이게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아까 그 어디 갔어요? 버그 카드가 있어요. 자기 버그 카드가. 그러면 애가 이때 갑자기 선생님 빠구 하고 이제 이걸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내 컴퓨터가 버그였어? 알았어. 그럼 다시 할 기회를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대로 한번 찍지. 원래대로 하려면 그걸 제시를 상관없는 거야? 몇 개를 쓰다? 몇 개 쓰면 상관없어요. 그럼 이거 제시할게요. 그래, 다시 왔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직진?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미니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왼쪽으로 돌고 직진 몇 개까지 쓸 수 있는 한 장씩 카드는 한 장씩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건 기술인데요. 지금 선생님들이라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고요. 애들은 그렇지 않죠. 애들한테 이제 한 장씩 하는 거고, 조금 큰 애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한 번에 다 깔아. 프로그래밍이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내가 직진, 좌회전, 직진 하면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밑에 여기에다가 자기가 쫙 놓는 거예요. 그러고 진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유들이라고 막 이렇게 딱 정해진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에 따라서 이거 지금 4세, 5세라고 하지만 걔네부터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높은 학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여기로 오면은 막 박수 쳐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 거북이가. 자, 이렇게 한 번 했으니까 쉽잖아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컴퓨터가 블럭을 만듭니다. 왜 그러세요? 가는 거 알려주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놓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돌아가야 자, 카드의 성격을 말씀드릴게요. 이 카드는 블럭 카드예요.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얘가 있으면 무조건 돌아가야 돼.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방향도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못 가요, 절대로. 무조건 돌고 가는 거예요. 돌고 가는 거예요. 도는 게 카드 한 장이잖아요. 그죠? 얘 카드는 블럭 카드고, 얘는 뭐겠어요? 레이저. 점프? 얘는 내가 거북이잖아요. 밀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밀었는데 막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열려있으면 계속 밀고는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얘 카드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얼음 블럭인데, 얼음 블럭이에요. 그럼 무슨 카드가 있죠? 레이저 카드가 있어요. 레이저 카드를 딱 제시하는 거예요. 순정이가 레이저 카드를 이렇게 냈네. 슝! 아이고 깨졌다. 물이 됐네. 그리고 전진 카드를 놓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세팅을 4명이 만약 게임을 한다면 똑같이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게임이 되려면.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1, 2, 3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함수 카드가 있습니다. 거북이가 개구리한테 엎여 있어요. 이 카드는 뭐에 쓰는 걸까요? 지금 이 개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코드 ORG를 가거나 어딜 가거나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가려면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 돌고 하나. 자, 근데 이거 하나는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컴퓨터는 압축을 하거나 그래야 됩니다. 얘를 놓고 하나를 놓으면 반복. 자, 루프.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 다음에 돌고, 만약 이게 벽들이 있다고 쳐서 돌고 한 칸 가고 돌고 한 칸 가고 돌고 이게 반복되는 게 있을 적에 이 함수 카드를 쓰는 거예요.
함수 카드를 놓고 3번 반복하는 거는 요거 하나만 딱 놓으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3번까지 근데 이제 그거는 컴퓨터에서 하시다 보면 그 횟수 그거를 지정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잘 적응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 카드는 뭐 하나 놔두게 2번만 되냐 아니면 네가 3번 지정을 하라고 얘기를 하든지. 근데 이것만 해도 저학년들은 좀 어렵겠죠? 고학년들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가장 좋은 거는 둘셋 쓰는 것도 그렇지만 1대1 교육에서도 굉장히 좋아요. 1대1 교육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없애고 얘만 한 이 정도에 놓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를 다 까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확장 게임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말씀드린 덴시아 피로나 그 다음에 thinkfun이나 roboturtle.com 3가지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참조하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뭐 참조하시면 돼요. 일단 로봇터틀 뭐 궁금한 거 없으시죠? 되게 간단한 게임이라서 이거 카드 쓰면 버리는 거야 아니면 계속 쓰는 거야?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장씩 이거 뭐 이만큼 다 앞으로 가도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자기 색깔 분석인 거죠. 네, 자기 색깔을 찾아가는 거죠. 자기 색깔. 그러니까 어렵게 하려면 요거를 빨간색 거 보기가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다 놓으면 돌아가야 되니까 더 어려운 거죠. 막혀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열려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면은 정리해 먼저 주시고요. 한 명이 선생님 한 명이 명령어를 쫙 구석 시작할 때까지 자회전 우회전 직진 다 써가지고 딱 코드를 만들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딱 그냥 가면 그냥 그 친구가 이건 경쟁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드를 이해시키기 위한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다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들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알고리즘을 3개로 짰어. 그럼 뭐 나머지 3번째에만 칭찬해 줄 게 아니고 나머지 애들 틀렸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칭찬해 줘야죠. 근데 걔는 오래 걸린 거야. 여기까지 가는 거. 뺑 돌아간 거지. 그래도 그건 알고리즘 맞잖아. 순서는 정해야 되냐? 순서는 자, 빨리 제가 숙제만 정리해 드릴게요. 숙제는요, 제가 내드린 다음에 일주일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숙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고, 이번 숙제는 다음 주 목요일까지 내주시면 되고요. 숙제 내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잘 내신 분들도 계시고. 자, 이번 숙제 마지막 페이지 보면, 이번엔 어렵지 않아요, 숙제가. 첫 번째는 알고리즘 때문에 쓴 거예요. 본인이 주로 쓰고 있는 검색 사이트 이름을 쓰고, 사용시 느끼는 불편함을 적어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을지도 생각해보고 적어주세요. 왜냐?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 어떤 사람이 알고리즘을 만들고자 하면은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은 문제에 뭐를 해결해야 되지라는 거 부분이기 때문에 검색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두 번째는 정렬망 만들기예요. 지금 우리가 6가지를 정렬하는 걸 망을 만들어 봤잖아요. 3가지는 껌입니다. 되게 쉽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만드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만들어서 하시고요. 능력 되시는 분은 8개, 9개짜리 정렬망을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 진흙도시. 이것도 되게 쉽죠? 아까 그래프 보이셨잖아요. 진흙도시 문제를 한번 직접 한번 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한번 고민해보세요. 저희 숙제는 결과를 위한 숙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숙제를 다른 분들이 내신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컨닝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우리 CS 언플러그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가면 우리 예술 복습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려는 의미에서 이렇게 내드리는 숙제니까요. 천천히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구입하면은 이게 기간이 어느 정도 후에 이렇게 그건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때 어떻게 샀냐면 로봇터틀은 이건 국내에서 샀던 것 같고 코드마스터는 저기 뭐야 그 구매 대행해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무슨 행사를 해서 샀었고 또 하나는 아마존에서 저희가 직구를 했거든요. 코드몽키 아일랜드 같은 건 국내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직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받아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구입을 근데 직구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국내에 있다면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